자, 오늘은 주제가 인천 계양을 지난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무효 소송이 후보자 양당 간의 무효 소송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 계양을 지역 주민이 유권자가 직접 나서서 대법원에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선거 무효다라는 소를 제기한 원고입니다. 원고가 주민이고요. 또 그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법률 대리인 권혜영 변호사를 모시고 오늘 약 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영 단장님. 자, 많은 의미 있는 선거 무효 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당선자와 함께 선거를 치렀던 국민의힘 후보자가 아닌 지역 주민으로서 지금 선거 무효 확인소 인제 따면 해도 한 400여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자, 선거 무효 확인소를 제기하게 된 동기, 계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 그 지역구에 주민이 아닌 그 외부에서 온 후보였고요. 그때 그 윤형선 후보님이 우리 그 계양을 대표로 그렇게 국민의힘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선거를 치렀는데 많은 그 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그 윤영선 후보님도 물론 그 인지도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들어왔던 후보보다는 그래도 인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인천 우리 계양에 유익한 분은 그래도 여기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이 아니겠나 하면서 이제 표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찰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제 같이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유권자들의 그 목소리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할 때 우리 그 자리를 지키자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때도 그 자리도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개표할 때 개표장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되겠다. 예, 이거는 부정선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장을 넣게 되었는데요. 굳이 이재명이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당사자가 되었지만 사실 제가 이재명과 무슨 개인적인 그런 어떤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같이 한 20여 명 정도 분들과 함께 우리가 소장을 넣게 되었어요. 예. 자, 인천 계양을 지난해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께서 연구가 있습니까, 인천에? 인천에 연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것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희들은. 예. 자, 그렇다면은 연고도 없이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사람이 불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네. 인천 소위 말하면 낙하산으로 와서 이것은 명백한 주민에 대한 유권자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인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방탄 출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 이재명
당 대표의 지역군데 지역 유권자십니다. 네, 원고 측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소송 당사자로서 물론 유권자지만 인정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소송을 냈겠죠. 예. 그러고 보니까 변호사님이 참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네. 그때 우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윤영선 후보자님께서 당사자니까 소송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신 나서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직접 나서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이제 이재명과의 그 대립 관계에서 이제 당사자가 되시니까 이럴 때 나서주면 정말 우리 부정선거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저와 또 이제 여러분께 찾아가서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이제 당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좀 안타까워는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서줬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결과가 그렇게 딱히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당신도 내가 어떤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여러 가지 갈등,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설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변호사님께서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좀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진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나약한 저는 지금까지 10몇 년을 주부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변호사님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뭐 정치도 잘 몰라요. 정치도 잘 모르고 그리고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것도 정말 제가 안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진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 부정선거에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선거 무효 소송은 대한민국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 단장님, 네. 바로 인천 지역군데 인천 연수구을 민경우 의원 후보 선거구 4.15 총선 선거 무효 확인소 진행 과정은 알고 계셨죠? 뭐 이제 6.1 지방선거 때 그 부정선거 이전에 4.15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하고 있던 상태죠. 그때 이거 부정이라는 직감이 왔습니까? 아니면 이번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과정에 이거 부정선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동기. 부정선거가 일어나겠다라는 것은 짐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부방대 거기에 이제 대원으로 들어가서 저도 활약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참관인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이제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예. 이제 좀 기간을 두고서 참관인으로서 자격을 줘야 되는데 그 전날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고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런 상태가 됐어서 참관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냥 부방대원으로서 이제 촬영팀으로 제가 동참을 했었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분명히 그 부정선거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짐작은 했지만 이제 딱히 밝혀지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랬는데 다행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떤 한 분께서 그 개표장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으로 그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넓잖아요, 그 안에가.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이렇게 하시다가 한 곳만 아니면은 뭐 여러 곳을 계속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찍는데도 그 부정의 증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몇 시간 동안 촬영했던 그 증거물들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짜 이 모든 게 다 부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뭐 몇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으로도 또 보는 분에 따라서 이것도 부정이야, 이것도 부정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 영상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몇 가지만 추려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보여주게 되는데, 예, 정말 이렇게 뭐 저희 뭐 몇 시간이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 보여드리면서 밝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우리 오경연 당장님은 지역 유권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에 네, 집안의 엄마, 누군가의 엄마고 네. 또 누군가의 아내신데, 네. 자, 가정을 생각하면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자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궐선거 당선자로서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당 대표이신데, 당 대표를 상대로 네. 자, 선거 무효 확인서 후보 당사자 국민의힘 후보도 네, 포기했던 이 선거 무효 소송이 지역 유권자로서 네, 참여하고 또 관심 갖게 된 부분 두렵거나 또 뭐 그렇잖아요. 가정주부 입장에서 뭐 네. 이런 아픔도 네. 또 기억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한테도 여러 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변호사님, 제 생명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뭐 우리는 작아서 우리는 안 건드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 자살하지 않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 그 남편, 예, 저희 애기 아빠가 일단 제가 이거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정치적이다, 뭐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어차피 보면은 정치 얘기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는 어디 쪽에서도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거는 밝혀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를 못 말려요. 저를 못 말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못마땅해도 지켜봐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그 이재명 기사를 이렇게 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번에 5명째, 5명째, 예, 그 관련된 사람이 이제 자살을 당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고 있어. 그랬더니 조심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예, 두렵죠. 왜 안 두렵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하지만, 예,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그 인터뷰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재명과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저도 네, 지난 그 대법원 그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확인소 네, 마지막 판결 내린 날 참 저도 법을 공부함으로써 법전을 다시 써야 되고 법 공부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이종원 사건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 네, 검찰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공익 제보자가 기나긴 1년이 넘도록 네, 옥고를 치러야 했는데 알고 있으면서 네, 선거 무효 확인소 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은 결코 쉽지 않는 행동을 지역 주민으로서 자유대한민국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지금 거대 야당 169석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를 상대로 선거 무효 확인소를 진행하고 소송 원고 쪽으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 원본에 대해서는 또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텐데, 자, 다시 한번 각오 이런 각오, 지금 이종원 공익 제보자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 선거 정의와 주권 실현을 위해서 처절하게 전면에 나서서 자유대한민국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옥고를 치른 이 억울함이 있는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효 소송을 원고 측으로 지금 더더구나 한 집안의 주부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그 두려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대상이 그 누구이든지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고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원고니까 피고는 선관입니다. 그렇죠. 예, 선관이고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전체 그 부정선거를 이렇게 획책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어떤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선거가 다 이루어졌던 그 부분 전부 잘못됐거든요. 사실은 모든 그 선거구를 다 소송을 넣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관위에 찾아가서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자꾸 이걸 축소를 하더라고요. 너 어디 지역구냐? 이렇게 점점 축소를 해요. 그래서 개양을 주민이면 개양을 것만 해라. 이렇게 정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양을 가지고만 제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뭐 그 개양을에는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 넣습니다. 예, 지금 제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다 넣었어요. 그 개양을 유권자로서. 근데 이제 이 소청이라고 하죠. 소청을 다 넣었거든요. 근데 선관위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변론기일이 잡혔으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면은 저희가 찾아가서 어떤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는 정해졌는데 어디로 몇 시에 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변론 기일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소청을 넣었는데 그러면 그 변론 기일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하고서는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그 소청은 기각이 돼서 그것도 변호사님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항소하자 막 이랬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일이 너무 커지고 하나씩 하시는 일도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었고 그것은 이제 저희가 포기를 하고 그러면 국회의원만 가자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 두렵냐 무섭냐 하면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국회의원 이재명이어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어떤 그 부정에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거대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너무 이렇게 담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정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그런 어떤 커다란 뭐라 그러죠? 카르텔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두렵죠. 뭐 누가 한 사람 대상이 뭐 두렵다 이런다기보다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내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도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셨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더 일찍 이런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아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활동을 못한 적이 있어요. 변호사님이 그걸 꿋꿋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사실 엄마가 이렇게 여러 번 쓰러지셔서 정신을 잃고 당뇨가 있으셔서 저혈당으로 몇 번 쓰러지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가 구청장 찾아갈 때도 엄마 모시고 가고 구의원 찾아갈 때도 엄마 모시고 가고 제가 윤영선 후보자님 찾아갈 때도요 엄마 모시고 갔어요. 다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쓰러질까 봐 제가 엄마를 모시고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면담하면서 설득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부정선거다. 좀 나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서 주시지 않았다는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죠. 뭐 누가 두려워서 당연히 그거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희 엄마 작년 12월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일 때문에 엄마도 정성껏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그 좀 같이 나서 주십사 했던 분들이 입을 딱 싹 닫고 나서 주시지 않았다는 그것들이 저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뭐 두려워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 믿고 제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정선거 계속해서 목소리 내주시고 이렇게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인천 계양을 6월 1일 보궐선거 과정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 눈으로 보신 것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저기 그 증거 말씀하시나요? 네, 그 영상 속에 있는 다른 거 선거 과정에 불리한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전략적인 거는 말씀하지 말고 그냥 뭐 드러난 사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뭐 그거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그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용지가 너무 빳빳하다는 거죠. 우리가 재검표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통과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빳빳한 것이 나와서 그것도 우리가 이것도 증거다. 이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재검표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작할 수는 있고 그걸 밝혀내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마 개표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개표장에서도 그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빳빳한 정말 그냥 이렇게 밀착돼 있는 그 진짜 벽돌처럼 밀착돼 있는 그런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퍼포먼스로도 보여드렸는데 뭐 다렸습니까 그거를? 그걸 뭐 쭉쭉 폈습니까? 뭐 두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빳빳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그거는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것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그럼 자기네들이 그걸 좀 이렇게 구부리고 좀 이렇게 좀 접어서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정성도 안 들여요. 그냥 그대로 새 거 갖다 놓았어요. 왜 그러냐면 재검표 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아무 묵인해버리니까요. 묵인해버리니까 그냥 이제는 아예 개표장에 가지고 나와서 그냥 떳떳하게 그냥 빳빳한 거 그냥 보여줘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 나라가 정말 너무나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 저도 지금 4.15 총선 인천 연속을 재검표 과정부터 쭉 지켜봤는데 제가 오경영 단장님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투표 용지가 복원력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정말 그렇습니까? 투표 용지가 복원력을 갖고 있는 특수한 용지인가요? 예, 대한민국 역사는 여자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투표 용지예요. 한번 접어보세요. 한번 접어보세요. 한번 접어. 솔직히 이 형상 복원이 된다고 이렇게 그런 변명을 했는데요. 네. 아니, 형상 복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펴보세요. 네. 표시가 나나 안 되세요? 맞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시청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 투표 용지 물론 뭐 간혹 접지 않고 넣는 분이 있으면 정당 참관인 또는 후보자 참관인이 접으라고 그래요. 현장에 대부분 보이면서 이렇게 투표하면 넣는 유권자는 거의 없어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정당 참관 또는 후보자 참관인이 보고 접으라고 합니다. 자, 대다수 이렇게 접어서 넣는데 한 번 접든 두 번 접든 뭐 보통 이렇게 한 번은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넣는데 이 접으면 이 투표 용지가 정말 복원력이 있는 투표 용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접은 표시가 됩니다. 이처럼 신권 다발처럼 정말로 대부분 정문 앞에서 퍼포먼스 오경단 퍼포먼스가 이렇게 다리미로 다린 것도 아니고 뭐 옛날 과거 풀 매겨서 그 면에다 풀 매겨서 다린 것도 아니고 이런 투표 용지가 나올 수가 없죠. 이 신권처럼 무더기 쏟아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아는 국민들은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 오경영 단장님 정말 대한민국 역사 유관순 열사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따끔한 질책 그리고 바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투표권, 선거권, 우리에게는 그 표는 한 장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장이 전부예요. 그랬는데 그 전부를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기표를 해서 우리가 투표를 했다면 이거는 한 장 한 장 귀하게 세워서 이게 이제 그 당선자를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갖다가 우리가 기표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누군가가 폐기하고 내가 찍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당선시키고 이런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걸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 표, 그 전부가 정말 소중한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 주권을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소중한 한 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 것이 정말 제대로 개수가 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또 내가 나서야 되면 나서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면 목소리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이고요. 정말 소중한 한 표, 투표용지 한 표가 주인이냐 노예냐를 갈림합니다. 네, 오경연 단장 정말 존경한다는 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결코 쉽지 않는 행동 단행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자 개항을 부정선거 규탄 시민단 선교단 앞으로 또 어떤 활동 또 어떻게 또 이 나라 선거 정의 실을 위해서 활동하실지 그리고 또 이번 인천 개항을 6월 1일 보궐선거 선거 무효 확인소 원고 측이고 피고는 선관위 측이고요. 앞으로 어떤 각오 어떤 자세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세 분 모시고 다 함께 또 한 10여 분 방송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중에 좀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소장을 넣으면서 인지대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절차를 잘 몰랐었는데 그 신한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그 인지대를 납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창구 직원이 이렇게 좀 어설프다? 조금 이렇게 망설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더뎠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인지대가 이렇게 비싼 거는 자기가 처음 겪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보통 27,000원, 많아봐야 7만 원 이러는데 400이 넘는 건 자기가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법률 소송을 좀 어렵게 그렇게 이렇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그만큼 이 소송이 이게 이 법정 싸움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변호사님 수임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지금 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일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싸움 계속해 나갈 테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에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 좀 약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를 자세히 해주세요. 제가 블로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실방송 커뮤니티에 늘 우리 저 블로그 계좌 후원 계좌 개항을 6월 1일 개항을 보궐선거 선거 무효 확인소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선거 소송 비용
바로 옆에 또 우리 60년 쥐띠 내 친구이기도 한데 60년 쥐띠 또 친구이기도 하고 또 동양이기도 한데 자 진실방송 커뮤니티 제 계좌를 후원하지 마시고요. 그 계좌로 우리 오경 단장님 오늘 제가 방송 끝나면 계좌번호 알아서 우리 커뮤니티에 365일 올려놓을 테니까 그 계좌로 후원해 주시고 대한민국 선거 정의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또.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쭉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